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이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전체적인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팁으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몇 가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형태의 예상 문제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 문제를 풀이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론 공부를 했던 것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앞전에 있는 강의에 돌아가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예상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농작물 재보험 업무 방법에서, 이게 이제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업무 방법에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업무 방법에서. 자, 지금은 이제 이론서가 되겠죠.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2, 과수 상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단 저가 종료 이후에 하남. 이건 제1회 9번의 15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이 통함기식의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이러한 통함기식은 현재 뭐 6회, 7회를 봤을 때 이러한 통함기식보다는 2회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어떤 가로넣기,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의 저가 종료 이후면 암기 어떻게 하죠? 개, 수, 재, 원, 보, 전. 개수, 재원보, 보전. 그리고 동록, 식. 그리고 14msec 미만의 저장, 이 두 개고요. 저장, 농, 병. 자, 제가 암기를 읽겠습니다. 개수, 재원, 보전, 동록식, 14msec 미만, 저장, 농병. 자,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앞전 강의 가셔서 반드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가 뭐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문자로 지금 다 써놨지만, 자, 그럼 보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이건 수는 저가 종료 이후에만 나오겠죠. 수학기 이후고,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자, 여기 두 개입니다.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자, 동록은 그 병이죠. 자, 동록.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동록 등 간접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물병이 나오겠죠. 식물방역법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가수 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msec. 이것은 이제 최대 순간 풍속이 14msec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자, 저장은 두 개죠. 저장은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형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자,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자,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좀 과거에 최초 1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때 당시 통함기는 이렇게 여러분 저하고 공부했잖아요. 공부할 때
두 문자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각각 해야 한다. 개수, 재원, 보보전, 동록식, 13m/s 미만, 저장, 농병. 자, 1번 해결됐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두 문자를 계속적으로 암기하되 그 두 문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암기가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반드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3의 3번의 5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 자두품목의 아래의 손해 중 보상하는 손해는 동그라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위표로 표기하라 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자두가 들어간 과수품목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복자 밭매유, 복자가 밭을 매야 되겠죠. 그래야 밭 매면 밭매유. 자, 밭매유. 그러면 뭐하게 밭 매요? 호두, 사, 오개. 그래서 복분자, 자두, 밭매유. 밤, 매실, 유자. 밤에 돈이 생기겠죠. 그러면 호두, 사오개. 호두, 과수 사종은 빼니까 살구가 되겠죠. 살구, 오미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되죠? 개수, 재원보, 하계, 보전이에요. 이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 재원, 보, 하, 계, 보, 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수학. 숫자는 이제 다 앞에 똑같은데, 수학기의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그래서 자, 두 문자를 해결하면 두 문자 나온 거 있었죠. 원, 개. 자, 원인의 직접 간접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죠. 그러니까 X. 자, 그 다음 제초자와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기온이 0도씨 이하에서 발생한 이상 조온에 의한 손해. 자, 기온이 0도씨 이상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여기서는 이상 조온이잖아요. 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냉해잖아요, 냉해. 그러니까 냉해니까 보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종합이용 과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초수해, 화재. 자, 그 다음에 계약제어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자, 그리고 최대 순간풍속 13m/s 미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태풍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한 때, 태풍 피해가 되려면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자, 태풍주의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13m 이상의 바람 발생한 손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냉해하고 가장 구분하는 게 어떤 걸 하겠죠? 동상해라겠죠. 동상해. 동상해는 어떤다? 얼어서. 어떻게 얼어? 서리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동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 조온이니까 냉해죠. 냉해. 그래서 3번만 보상한 손해고 나머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자, 해결됐습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자, 3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여기는 나무 손해보장인데 이건 과거하고 지금 틀리죠. 지금 이번에 나온 이론서가 새로 또 많이 추가됐으니까. 농작물 재무 업무 방법에 따른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사정이죠. 나무 손해보장의 특별 약관을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답란에 각각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4배 6번 기출로 15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번 이론서에는 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보무 목적이 보통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그러니까 보통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해준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좀 나오긴 없죠. 왜? 현재 이론서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과거에는 보, 피, 토, 병이었어요. 자, 그럼 보피, 토병에다가 지금 새로 이번에 또 추가로 된 게 있죠. 작년부터 추가된 게 있는데 보피, 토병에다가 계제, 하계 보전.
개, 제, 하, 개, 보, 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보피 토병 한번 볼게요. 보피.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댐 개방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피해. 이것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교수지원부 학예부할 때 그 보전할 때 그 보고, 피토병은 다릅니다. 피는 피해를 입었으나 뭐다? 회생이 가능한 나무 손해. 자, 토는 토양관리, 재배기술, 토양관리, 재배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나무 손해. 그 다음에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이게 기존의 보피토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재 하계부. 이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그 다음에 제초자후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역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계약제어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하변, 폭동, 소외, 노동쟁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자, 3번 같은 문제도 과거에 통합기론식으로 나왔지만 이 3번에 같은 나무 손해 보장에 관련된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보피토병 위에 개재 하계 보전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두 문자로 암기를 하시되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해결이 된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자, 이거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죠. 작년 1번 5점 문제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나오지는 않겠지만 알아두셔야 되겠죠.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 과거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하든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종합위험 보장의 벼 상품에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벼는 특약에 의해서 병해충을 보장해 줍니다. 그 5가지만 쓰라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흰, 줄무늬, 도깨비, 구어, 먹새. 자, 그러면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벼멸구, 목노린재, 세균성 배알 마른병. 5가지 쓰면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도 누누이 여러분께 암기 팁을 드렸습니다. 흰, 줄무늬, 도깨비, 구어, 먹새. 자, 그럼 끝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가 다음에 6번은 기출문제고 5번은 5번 과거의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6회 때 19번 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어떠한 거냐 그러면 사례를 주고 이게 손해평가반 구성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놔두고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내용을,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다 아신다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걸 이 6번의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손해평가 요령의 그 8조에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해평가 요령 8조에 손해평가반의 구성이 있습니다. 손해평가반 구성. 거기에 구성을 하되 배제한 사유거든요. 손해평가반은 조사자 1인, 그러니까 조사 1은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용사 중에 한 명을 포함하고 5인 내는 구성 손해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4개의 사례에 해당하는 해당자는 손해평가반의 반구성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뭐냐? 1번 보실까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누가?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리고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 이제 친족을 이제 이해하는 이해관계자겠죠. 여기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이해한 이제 이해관계자인데,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그러니까 보험을 모집인이 그 계약자의 손해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공정이나 신뢰에 있어서 제3자가 의심할 수 있으니까 배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보험가입자.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간. 그러니까 보험가입자가 A라는 밭에 저가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근데 A가 계약자인데 A가 또 손해평가사 해가지고 그 자기의 손해평가 끝난 30일 이내에 다른 데를 평가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나 재조사. 검증조사와 재조사는 객관성, 이게 정확히 됐는가, 이러한 정확히 됐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샘플로 조사를 하는 거고, 재조사는 이 일을 했을 때 재조사를 하는 건데, 동일하게 실시한 사람에게 똑같이 그걸 해라 그러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를 한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를 암기를 하게 되면 과거 6회에 나왔던 문제의 기출문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6번이 6회 19번 15점짜리입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사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차 조사 일정에 대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자 한다. 아래의 계약사항, 계약사항이 있고 과거의 조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자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해평가반을 1반부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것을 파워포인트 옮기면서 지금 오타가 지금 글자가 변한 건데 1번부터 5번별 구성 가능 여부를 각 반별로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기재하고 또 불가능한 반은 그 사유를 쓰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 자, 조사자 정보를 보면 저희가 A는 손해평가인, B 손해평가인, C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E 손해평가인, F 손해평가사, G 손해평가인, H 손해평가사이기 때문에 자격은 다 갖춰져 있고 또 친족관계가 없습니다. 각자 조사자 간 이 A부터 H까지는 서로의 친족관계가 친족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평가반 구성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보면, 자, 1반부터, 여기가 1반입니다. 1반, 2반, 2반, 3반, 4반, 5반입니다. 자, 1반, 2반, 3반, 4반, 5반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먼저 분석을 해야 됐죠. 가계약은 누가 했어요? H가 있습니다. 가계약자는 H가 있고 모집은 누가 했어요? E가 있죠. 그러면 이 가계약을 H가 하거나 E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H나 E가 있는 부분을 골라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H가 있는 거나 E가 있는 데는 골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H 있으니까 당연히 H 이거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E가 있으면 안 돼요. E가. A하고 E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 가계약 사과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계약 사과의 이해관계자는 H고 E입니다. 왜? 모집을 E가 했는데 E가 여기를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또 가입자 자기가 가입한 사람인데 가입자가 말하면 H가 손해평가사라고 해서 자기의 밭에 낙과피해 조사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자, 이해관계자 있는 사람은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이나 재조사가 아니니까 그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친족관계가 없다 해서 그건 아닙니다. 자, 이해관계자 몰라냈고, 그 다음에 직전 손해평가일이 30일 이내인가 한번 봐야 됩니다.
직전 손해평가에 30일 내에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조사하면 안 된다. 상해 손해평가. 자, 보험 가입자 누구예요? A하고 H네요. 그러면 이게 A하고 H는 보험 가입자가 둘이 상호 간 조사를 하면 30일 이내에 과거 조사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직전 손해평가가 30일 이내에 있었으면 A는 H에 사과밭에 납과피 조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가 나 사과밭인데 나 사과밭에 저가 호차가 조사가 언제 했어요? 20년 8월 18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로 조사는 20년 9월 7일 날 하니까 30일이 안 되잖아요. 왜? 13일에 20일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A도 가계약 H 사과밭에 계약자가 H인 가계약의 사과밭에 납과피 조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곳은 3번 G로 구성되거나 DF로 구성되거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이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A도 안 되고, 지금 말하면 H도 안 되고, E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3번하고 5번은 가능한데 1번, 2번, 4번이 불가능한 이유를 말했죠. 자, 1번 보세요. 1번은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 자, A의 직전 손해평가일이 8월 1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보험자간 A는 H의 납과피해 조사를, 손해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A가 배제돼야 되는데 A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리고 2번은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 H가 자기가 가입한 밭에 과수원에 자기가 피해줘서 손해조사를 한다?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2는 H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그 가계약을 모집이 누구예요? 2잖아요. 2도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손해평가를 하기 때문에 손해평가반에서 구성해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5번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번의 문제하고 기출문제를 방금 풀었던 이 6번 문제하고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5번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6번을 사례이기 때문에 6번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5번과 6번은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더라도 반드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꼼꼼하게 살펴서 만일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배점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촉을 믿어주시고 반드시 5번, 6번은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 인삼은 인삼 작물에는 해가림 시설은 종합이랍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렇지만 인삼 작물은 특정위험이에요. 특정위험. 그래서 우리가 태, 우, 집, 폭, 침, 화, 냄. 그래서 이건 냉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 침수, 여기는 투니까 폭설, 폭염, 집중호우, 우박, 태풍, 강풍 이럽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여기 봤더니 뭐예요? 8일 동안 30일 동안 이건 폭염에 대한 거죠. A는 폭염에 대한, 가입자 A에 대한, 계약자 A는 폭염에 대한 내용이에요. 폭염 어떻게 했어? 인삼 307 부대 잎 간판 타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기온 30도가 7일 이상 지속되고 입의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얼마나 된다? 5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계약자로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죠. 폭염 피해. 다음 B, 기상청에서 해당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해당 지역에 24시간 새로 오는 눈이 4cm인 경우 안 되죠. 얼마예요? 24시간 신적설이 얼마여야 된다? 5cm 이상이어야 되죠. 5cm 이상. 그래서 B는 계약자 보상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집중후. 집중후는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갈 때 인삼 24시간 이사 갈 때 누적 강수량이 얼마? 집 팔고 8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냐면 기상청에서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특보를 발령할 때 호우경보나 호우에 대한 특보니까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되죠. 호우주의보 발령될 때 비 또는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특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에 비 이거 오케이 되죠.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우주의보에 내린 비니까 반드시 이것은 보상한 재해로 인정되잖아요. 단지 또는이니까 또는이라는 것은 A와 O와 B, A 또는 B는 A 더하기 B입니다.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A and B, 그는 A와 B가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C는 이 말장난이지만 여기서 B가 내렸다고 하는 게 만족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C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삼의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네요. 침수가 됐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호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13cm 이상이에요. 15cm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집중호우 때문에 연결된 거잖아요. 피해, 침수 피해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산작물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자는 A와 C. 이렇게 그 내용까지 이걸 정확하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수확점 종합형 손해보장 방식 품목인 복분자와 무화과의 수확 후 보상하는 손해를 쓰시오. 이것은 수확 전 종합이니까, 그러니까 수확 전, 수확 후 나누잖아요. 이것은 수확 개시 전이고 이건 수확 개시 이후인데 여기에는 뭐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조와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그러나 수확 후에는 두 가지만 보장하죠. 태풍, 강풍, 우박, 태우. 그래서 이 답은 이것만 써주면 되겠죠. 수확 후에니까 태풍, 강풍, 우박 이것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에 지금 제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예상 문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기출문제가 이러한 형태로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7번 같은 문제가 새롭게 나오면 난이도도 높고 이러한 형태로 나왔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7번의 C 계약자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돈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본 문제를, 예상 문제를 저와 함께 풀었지만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했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다 알 수가 있었지만 책을 잡는 순간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동영상을 시청했을 뿐입니다. 손평 2장 혼자 공부했을 뿐입니다. 반드시 덮고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어서 여러분 스스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이 2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